안녕하세요. 지혜 나눔입니다. 12월은 유난히 난방비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은 떨어지고 난방 시간은 길어지며 건물과 배관의 노후는 열 손실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방비를 아끼려면 보일러 온도를 낮추거나 난방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난방비가 새는 지점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절약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일러 설정과 외풍 차단, 가스 계량기 점검, 난방수 누수 확인, 전기 난방기기 관리까지 겨울철 난방비는 집 안 곳곳에서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12월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난방비 누수 지점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 지혜 나눔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보일러 설정을 겨울에 맞게 정확히 조정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급격히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일러 설정이 집의 노후 상태와 난방 패턴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예전보다 몸이 추위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건물 단열이 예전만 못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는 온도를 무작정 높인다고 효율이 좋아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난방수 온도, 실내 온도, 온수 온도, 외출 모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가장 적은 가스로 가장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난방수 온도는 50에서 55도 정도가 겨울철에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난방이 잘 안 되고 이보다 높으면 같은 효과를 내면서 가스만 더 들어갑니다. 실내 온도는 보통 20에서 22도가 적정 범위입니다. 한기가 많은 집이나 냉기를 심하게 느끼는 분들은 23도까지 올려도 되지만 대신 난방수 온도는 더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많은 분들이 난방을 꺼버리는 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내가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난방을 켜면 초기 가동에 훨씬 많은 가스가 사용됩니다. 잠깐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온수 사용도 난방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수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온수 기능을 꺼두면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대기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설정만 오늘 집에서 바로 조정해도 난방비 부담이 15에서 3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풍이 들어오는 틈을 안전하게 점검해 단열을 강화합니다. 겨울철 난방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외풍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창문과 문 틈으로 찬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보일러는 끊임없이 가동되며 난방비는 조용히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촛불로 외풍을 확인하는 방법이 흔했지만 불은 화재 위험이 있어 지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외풍 점검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얇은 휴지나 가벼운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휴지 끝을 길게 늘어뜨린 뒤 창문 틈이나 문 하단에 가까이 대보면 외풍이 있는 곳에서는 휴지가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특히 오래된 샷이나 베란다 문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해야 할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풍이 들어오는 위치는 대부분 집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큰 창문 틈을 따라 바람이 스며들기도 하고 베란다, 문 하단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낮은 부분에서 냉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관문과 문틀 사이처럼 문을 닫아도 공간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는 지점도 외풍이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또 방 창문의 고무 패킹이 오래되어 닳아있거나 환기창 주변에 빈틈이 생겨 있는 경우에도 미세한 바람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휴지나 얇은 종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느껴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단열을 보강해야 하는 곳입니다. 단열 보강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풍지 부착입니다. 문풍지는 비용이 적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틈이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붙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 하단 틈새 실리콘 보수입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아래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하단이 벌어진 곳만 새 실리콘으로 메워도 단열 효과가 크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겨울용 두꺼운 커튼 설치입니다. 커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훌륭한 단열 장치입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닿는 기장을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네 번째는 현관문 단열 패드 활용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현관문 자체가 냉기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문 안쪽에 단열 패드를 붙이면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 외풍 점검만 제대로 해도 보일러 가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고 같은 설정에서도 더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 계량기와 배관을 점검해 누수를 예방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순수 난방 사용 때문이 아니라 가스 누수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노후 배관이 많은데 가스는 미세하게 새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점검은 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모두 끈 뒤 계량기 숫자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미세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보일러 주변 배관 연결 부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되면 배관 나사 부분이 느슨해져 아주 미세하게 가스가 셀 수 있습니다. 이런 누수는 초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꼭 한번 점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바닥 난방 온도가 고르지 않을 때 난방수 누수를 의심합니다. 난방수 누수는 난방비 상승의 숨은 원인입니다. 난방은 켜져 있는데 방이 잘 따뜻해지지 않는다거나 보일러가 자주 꺼졌다 켜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대부분 난방수 순환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일러를 켜두었는데도 집안이 잘 따뜻해지지 않거나 특정 방만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대부분 바닥 아래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보일러가 멈췄다가 다시 켜지는 과정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다면 보일러 내부 압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닥을 걸을 때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거나 가끔씩 공기가 차는 듯한 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역시 난방수 누수나 순환 불량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보일러 압력계를 확인했을 때 압력이 자주 떨어지는 것도 배관 어딘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문 기사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수가 초기 단계일 때 발견하면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수리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곧바로 난방 효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한겨울을 넘기면 난방비는 계속 오르고 바닥을 뜯는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12월에 한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기 난방기기 상태를 점검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습니다. 겨울철 보조 난방기기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잘못 관리하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철 보조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기장판의 코드가 지나치게 뜨겁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코드가 뜨겁게 느껴진다면 내부 배선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기요금 상승뿐 아니라 화재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전기 히터나 패널 히터처럼 열을 직접 내는 기기들은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깜빡 켜둔 상태로 잠이 들었을 때 전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멀티탭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기기 여러 개를 한 멀티탭에 연결하면
용량이 쉽게 초과되기 때문에 멀티탭이 뜨거워지거나 과부하로 인해 차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기기는 가능하면 단독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기기 주변에 쌓인 먼지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먼지는 열을 가두기 때문에 기기가 과열되기 쉽고 전력 소모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먼지를 털어내기만 해도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기기 수명도 오래갑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점검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겨울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난방비 절약 루틴을 만들어 겨울 내내 유지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해서는 무리하거나 극단적인 절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약 5분 정도 가볍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기를 새로 바꾼 뒤 보일러를 켜면 열이 더 잘 전달되고 난방 효율도 훨씬 올라갑니다. 낮 시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커튼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자연 난방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 햇빛은 생각보다 따뜻한 열을 품고 있어 보일러를 적게 틀어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을 잠시 비울 때는 난방을 아예 꺼버리기보다 보일러의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꺼두면 실내 온도가 크게 떨어져 다시 난방을 켰을 때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출 모드는 내부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주며 재가동 시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실내 온도를 1도 정도만 낮춰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체감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난방비 절감 효과는 매우 커서 하룻밤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줍니다. 이 네 가지를 지속하면 체감 온도는 유지되면서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절약됩니다. 12월 난방비는 작은 틈과 작은 실수에서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점검 기준만 실천해도 보일러 사용량은 줄고 가스 누수는 예방되고 전기요금 부담까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비용이 아니라 제때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의 정보들로 더욱 따뜻하고 난방비까지 절약되는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